죽음 때문에 기억에 남는 집이 하나 있다면 더 넓은 세계의 큰 사건들과는 단절된 채 영위되는 삶 때문에 기억에 남는 집은 열이 있다. 멋진 글라디올러스, 삽질을 잘 해놓은 산책로, 납부한 주택담보대출금, 대학을 다니는 아이 같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승리들로만 빨라지는 속도로 살아내는 삶, 또는 악화된 결혼생활, 깨진 수도관, 세무서와의 문제,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는 아들과 딸 같은 평범한 실패들로만.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 그리고 그들의 돌아가는 형편을 안다. 그것이 좁은 곳의 축복이자 저주다. 최근에는 점점 좋아지고 동시에 점점 나빠진다. 타운십 전역에 새로운 분구들이 생겨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가 생기고 프라이버시는 강화된다. 이제 이곳은 침실 공동체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일한다. 이곳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는 곳이다. 사람들은 서로에 관해 예전처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때는 강에 다리가 5개 있었다. 하나는 타운십 동쪽 끝에 가든로드에, 또 하나는 몬트, 이글 스트리트에 있었는데 이것은 강변에서부터 오크 그로브 묘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오크 그로브 다리라고도 알려져 있었다. 또 하나는 휴런 스트리트에, 또 하나는 메인 스트리트에, 그리고 마지막은 중앙공원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피터스 로드에 있는 것으로 댐 바로 위의 상류를 가로질렀다. 1970년대 초 카운티 도로위원회는 오크 그로브 다리가 차량 통행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리 양쪽 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했다. 자전거나 보행자는 통과할 수 있었지만 차량은 통과할 수 없었다. 표지판에는 다리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몇 달 뒤 이 다리는 무너져 강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도로위원회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논란의 여지 없이 증명한 셈이 되었다. 아무도 다리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다리는 오직 묘지로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다리를 서둘러 수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았다. 오크그로브 묘지는 밀퍼드의 시립묘지 2곳 가운데 더 오래된 곳으로 그 기원은 내전 전 농부와 제분소 노동자들이 이곳에 처음 타운을 만들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크그로브 묘지는 150년 동안 죽은 사람을 받아들여 타운십에 훌륭하게 봉사해왔다. 우리 도로에 이름이 붙어있는 오랜 가문들이 이곳에 묻혔는데 그들은 이 장소에 뿌리를 내리며 20세기 말에 고도로 이동성이 강한 유형의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조상들은 한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던 반면 현재 우리 가운데 20%는 매년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맨 처음 구입하기에 알맞은 집에서 꿈꾸던 집으로 콘도에서 셰어하우스나 은퇴마을로 이동한다. 죽고 묻힌 자는 대부분 이동하지 못하고 가볍고 빠르게 자주 여행하고 자신과 죽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좀 두게 된 새로 나이 들어가는 세대의 먼지를 덮어쓰고 있다. 화장의 한 가지 분명한 매력은 우리의 죽은 자들을 더 휴대하기 간편하게 해준다는 것. 그들의 자신의 방식에 대한 고착이 약해져 우리와 더 비슷하게,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테에게 레테가 있었고 베네치아에 자테레가 있듯이 그 오래전 오크 그로브 다리로 휴런강을 느리게 건너던 장래 행렬은 틀림없이 자신들의 여정이 보여주는 분명한 은유에 주목했을 것이다. 죽은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다른 강변으로 건너편으로 가서 다른 차원의 주민으로 완전히 귀속되었다는 것.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여름날 저녁이면 교대에서 낚시를 하며 오크그로브 묘지의 나무들에서 박쥐들이 날아올라 강 위에 벌레 많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묘지에 가 묘석의 탁본을 떠오곤 했다.
오래된 가문에 나이든 나고자가 뒤늦게 묻힐 때 새로운 화강암의 옛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나고자들은 종종 플로리다나 애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배에서 실려 고향으로 오곤 했다. 우리는 오래된 나무와 기념비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흔적을 남긴 삶들을 상상해 보려 했다. 그들은 나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묻곤 했다. 그곳에서 나는 모르겠다는 대답을 배웠다. 내가 안 것은 오크그로브 묘지가 목사가 기도를 끝내자마자 사람들이 차로 자신의 생활로 서둘러 돌아가는 새로운 묘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오크그로브 묘지에서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졸업, 결혼, 손자 소식을 교환했다. 그들은 우리 자신에 관해 배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작업을 연구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표정으로 오래전에 죽은 조상의 이웃한 묘석들을 살피곤 했다. 묘석들도 요즘 표준에 비하면 거대하여 존재감이 있었다. 이 묘석들은 걸어 넘어가거나 잔디깎기가 넘어갈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 묘석들은 석공들 특유의 웅변적이고 평이한 말투로 사실들만 아니라 인물의 특징 몇 가지도 말해주고 있었다. 친족은 친족과 함께 묻혔다. 묘자리는 한 번에 8 또는 10군데를 샀다.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오크그로브 묘지에는 실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죽은 사람들을 묻지 않고 놓아둔 채 유족이 험한 날씨나 가혹한 현실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 깔끔한 기획 또 없다. 오크그로브 묘지에서의 매장은 흙, 땅에 파인 구멍, 원소들과의 경쟁을 뜻한다. 장례의 몇 가지 의무 가운데는 물론 산자를 위해 죽은 자를 처리하는 것이 있다. 이 여행, 오랜 세월 리버티 스트리트와 퍼스트 스트리트가 만나는 모퉁이, 우리 장의사가 늘 자리 잡았던 곳에서부터 어틀랜틱 스트리트를 따라 몬트, 이글 스트리트까지 가서 다리를 건넌다. 10km가 조금 넘는 길을 가는 동안 공장이나 상점이나 쇼핑몰이 아니라 집들을 지나간다. 벽돌집도 있고 미늘벽 판잣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지만 모두 집이다. 죽은 사람은 본디 그래야 하는 대로 우리 집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나가지 않으며 우리 시야에서는 나가지만 우리 사는 타운에서 나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오크그로브 묘지는 늘 안전한 연장선, 죽은 자를 산자로부터 아주 약간만 추방한 곳, 야박하지 않게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보였다. 이곳은 그 나름의 한 동네로 산자들은 일요일 오후면 종종 그 돌들을 찾아가 일상 대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조부모들, 독신녀 아주머니들, 변변치 못한 아저씨들이 있는 이 화강암 교회 동네에서 피크닉을 했다. 현충일에는 제라늄을 심고 늙은 군인의 무덤에는 깃발을 꽂고 여름 내내 묘석 주위에 잔디를 깎아주고 가을이면 낙엽을 긋고 국화를 심고 겨울 첫눈이 내리기 전에 무덤 담요를 깔아주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의 거리는 강보다 넓은 것 같지는 않았다. 죽은 사람들은 낯설지도 당혹스럽지도 않고 그냥 죽었을 뿐이며 여전히 형제이자 자매, 부모, 자식, 친구들이었다. 또 죽음은 농사가 실패하고 가축이 굶고 이웃이 죽는 문화에서 사물의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죽은 사람을 위해 경야를 하고 조사를 잇고 그들을 매장하고 애도했다. 망각에 맞서 거대한 돌을 끌어다 놓고 이름과 날짜를 새겨 우리 풍경에서 영원한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 이런 오랜 합의, 산자는 죽은 자를 기억해 준다는 것가 모든 매장지와 대부분의 조상과
전체 역사를 설명해 준다. 오크그로브 다리가 거센 휴런강으로 무너진 뒤 우리는 타운을 통과하는 더 길고 더 복잡한 길을 갔다. 우선 코머스로 가서 서쪽으로 메인으로 가고 거기서 남쪽으로 교통체증이 있고 구경꾼들도 생기는 도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메인 스트리트 다리를 건너 남쪽의 오클랜드 스트리트에 이르렀다. 오클랜드에서 왼쪽으로 버려진 젤리 공장, 오래전에 매립된 시 쓰레기장을 지나 철로를 건너 오크그로브 묘지 뒷문으로 들어갔다. 크게 불편할 것은 없었는데 다만 오클랜드 스트리트의 보수 상태는 형편없었다. 그 도로는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심하게 퇴화했기 때문이다. 작은 차는 빠지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구멍이 파여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다녀오면 늘 우리 차들, 연구차와 꽃운반차와 유족을 태운 차를 세차해야 했다. 먼지나 진흙이나 녹담한 눈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입 밖에 내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지만 강을 건너는 것과 철로를 건너는 것 사이에는 물새들이 가득한 강변 늪지와 가장자리에서 영양의 오래된 주검이 썩어가는 시쓰레기장 사이에는 단연생 식물에 둘러싸인 뒷마당과 쇠사슬이나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공장 부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것을 장래 행렬을 경로를 기본적으로 가정적인 길에서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길로 재조정한 것을 큰 불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연구차를 세차하면서 나는 깃발을 나부끼고 전멸광을 번쩍이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우리의 반짝거리는 검은 차량 행렬을 이끌고 타운을 통과하게 되면 지역민이 우리가 장래 지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볼 수 있으니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고 흡족해 했다. 정말 훌륭한 자동차 부품 매뉴얼을 쓰는 한 사람을 제외하면 몇 년 동안 타운에서 책을 낸 생존 작가는 나뿐이었다. 그러다가 베트남 참전 경험이 있는 지역민이 전쟁 회고록을 써서 출간하면서 밀퍼드의 창공에 빛나는 문학의 별이 셋으로 늘었다. 하지만 시인은 나뿐이었다. 나는 이웃에게 호감을 주며 살고 싶은 대부분의 시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내 시를 읽어주고 싶은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다. 그들, 나의 타운 사람들 쪽에서 보자면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관심을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그들 사이에 시인이 사는 것이 흡족한 일이었다. 훌륭한 기반시설과 학교시설을 갖추고 사는 것이 기꺼운 것과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주변에 시인이 하나 있으면 특별 행사에 시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사돈의 결혼기념일이나 성직자의 은퇴 또는 매년 6월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학 같은 행사에서 시가 필요할 때 편리하다. 나는 오래전 우리 지역의 데어리퀸 소유자가 매크로파크 입구 옆에 지점을 내는 기념으로 뭔가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런 행사들에 관한 시행을 작성했다. 안 합니다가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이었고 부탁을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꾀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메리 잭슨이 연락을 했다.